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 같은데요. 어떤 선거 전략이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 자가격리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오늘 12시면 끝납니다. 아, 오전까지 하면 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다시 유세 현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뭐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선거가 좀 국면이 여당으로서 어려운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먼저 국민들의 따가운 민심 앞에 우리가 오만한 모습이 없었는지 잘 되돌아보고 네. 촛불 민심으로 모였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에 대해서도 허리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예. 우선 뭐 남 탓할 거 없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성과를 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LH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공정의 가치 회복을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에 성과를 내야 우리 성난 민심들이 좀 마음을 푸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론조사 결과 수치에 대해서는 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가 봐도 국민의힘 후보들에는 문제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투성이 후보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 반면 우리 후보들은 구체적인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도덕성 또 그리고 비전 면에서 보면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도 이제 기운 내고 투표장으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충분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점들을 저는 이제 강조해서 앞으로 유세 현장에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 수치에서는 좀 많이 뒤지고 있지만 그 후보의 경쟁력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오세훈 서 후보에 대해서 서울시장 선거 한 5 내지 7%포인트 정도는 이길 거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던데요. 네, 그건 무슨 점을 보고 오셨나요?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선거라는 게 늘, 가변성이 높기도 하고,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는데, 그 야당의 후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새로운 증언들도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우선 얻는 것이 중요하고 예. 거짓말이 있다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반부패 회의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정책으로 좀 성남 민심을 달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오늘 오후에 그 발표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네.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또 그리고 투기 부당 이득을 소급해서 몰수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거나 이해충돌 방지법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텐데요. 네. 국민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정부 여당이 이 부패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잘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내용 또 어제 당정청이 논의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분명히 그런 일들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네. 국민들이 보시면서 판단해 가시겠죠. 예. 어떻게 여야 협상은 잘 될 것 같나요? 이런 관련된 입법들이 이제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국민들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국회는 뭐 당연히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의무죠. 근데 거기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지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이러면서 야당에서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의 핵심이 이제 그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느냐 안 포함시키느냐 이 문제 아닐까요?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의원을 포함시켜야죠. 예. 거기에서 국회의원 빠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입법권을 이용한
정말 이해충돌 방지법을 어기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성역이 없이 포함되어지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일성에는 다들 공감하셔도 이제 10년 가까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 네. 과정, 예. 그러니까 그것을 국회의원 전체에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누가 맡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번에 야당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그 점은 이미 법안 정리도 다 돼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온 법안입니다. 오랫동안. 예.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고 이것은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그동안 이 처리되지 못하고 이 좌초됐던 것은 좀 야당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번 법안 통과를 못한 이유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꼭 좀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뭐 강하게 듭니다. 네, 네. 다시 좀 선거 얘기로 돌아오면요. 이제 서울시장 선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는 뭐 수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뭔가 좀 반전 카드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요. 네. 후보 경쟁력에 있어서 명확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그야말로 과거에 MB 정부 때 추진했던 한반도 대운하 또 4대강 사업 전신인 경인운하를 앞서서 주장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1년 남은 서울시장 시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예. 이미 여러 가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 있는 후보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 MB 시즌2의 후보를 뽑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를 진행하는 유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서울 시민이 과거를 택할 것인가, 미래를 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서울 시민들이 판단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특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된 이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계신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장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측량할 때 오세훈 후보가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 시절에 그때 더 이상 무슨 증언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야권의 서울시장 없는 상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 말이 사실로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는 심각하게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되져야 된다. 공직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세훈 후보가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이제 이거를 부인하면서 이 보도를 낸 KBS를 이제 검찰에 고발했잖아요. 네. 뭐 선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진위가 좀 명확히 드러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증언을 한 분들이 있잖아요. KBS 보도가 문제가 아니라 네. 증언하신 분들의 증언을 이제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이 짧다고 해서 그런 증언들까지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일단 뭐 증언은 증언이지만 그게 뭐 법적인 그런 걸 또 이 합법성을 띠는 건 또 아니잖아요. 뭐 정확히 공증이 됐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1년 남은 시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서울시를 이끌어갈 사람을 원하고 정말 지금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집중해야 될 서울시장을 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일을 밝히는 과정에 그 서울시정이 오히려 훼손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은 거죠. 네. 일단 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제 선거 직전에 큰 화두였고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이제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됐고 안철수 후보가 계속 함께 이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은 단일화를 한 것이고요. 우리 서울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단일화 효과는 이미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그거는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난 것이니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된 정책 공약이나 할 일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내곡동 땅에 대한 이런 논란 과정에 오세훈 후보도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을 해명하고 또 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대답하기 바쁜 형편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선거를 치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 후보의 강점을 잘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여론조사의 흐름을 좀 보면 특히 이제 2030 세대가 좀 여당에서 많이 좀 이탈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전략으로 좀 극복해 나갈 계획이세요? 2030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이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불평등, 그리고 취업, 독립, 결혼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이 청년들의 문제를 주목하는 출발점으로 청년 출발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이런 야심차게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후보가 청년들의 마음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의 마음을 소위 공정의 문제로 많이 잃은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해 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더 내놓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밟아갈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가 이제 진행되면서 다들 또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좀 네거티브 선거로 좀 흐르는 게 아니냐. 공약이 많이 실종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후보 간에 또 격렬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네, 그 선거에 있어서 상대 후보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또 그 문제를 드러내고 밝힐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들의 강점을 잘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또 잘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의 기본은 후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박영선 후보 그리고 부산에서는 김영춘 후보가 장관을 거치면서 특별한 성과를 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박영선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자영업과 벤처 쪽에 큰 성과를 내서 기대를 많이 모았던 분이고요. 특히나 대기업의 어떤 불공정 문제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K주사기를 잘 조정을 해서 그 K주사기가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잘 연결하고 또 자영업의 고민까지 해결해가는 그런 성과를 낸 분이고요. 김영춘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장관 평가에서도 1등을 받았던 그리고 부산 신항 등 부산의 여러 경제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잘 해왔던 그런 장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본은 후보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하겠다. 이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도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글을 올린 걸 봤는데, 오세훈 후보 또 이 박형준 후보, 서울과 부산의 야당 후보들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제 가까운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쟁점화되는 게 여당으로서는 좀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 유리함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MB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부정의 능력 있는 사람은 결국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시민들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오세훈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MB의 염원이었던 4대강 사업 전에 그 경위 누나를 적극 찬성했던 분이고요. 박형준 후보는 MB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깊이 관련돼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서울과 부산에 다시 후보로 나오는 것은 MB 시즌2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그 보궐선거 전에 좀 야권에 합류한다든가 뭔가 의견을 표현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여당을 비판하는 의견은 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파리가 꼬이는데 잘 처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예. 저는 오히려 파리가 국민의힘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오세훈 후보도 선거 초려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윤 총장의 지지를 기대하는 것 같던데요. 예. 하여튼 그건 윤 총장이 판단할 일입니다만 저희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번 선거를 저희들의 힘으로 국민들을 잘 저희들의 공약과 또 저희들의 진정성으로 설득해가면서 선거를 잘 치러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